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어떻게 빨리 진행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 컨설팅을 하기 위한 선별 작업을 시에서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고양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일산 15곳 35개 아파트 단지 재건축 컨설팅 신청 7월 24일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되겠죠. 신청 15곳 중 9곳 통합 재건축 방식 상위 평가하는 해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이 일기 신도시 전체적인 항공 촬영 사진입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난 30일 마감된 고양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 대상 단지 공모 접수 결과 15개 구역에서 15개 아파트 단지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번 공모에 대한 15개 구역 중에는 2개 이상 단지가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는 통합 재건축 방식을 원하는 구역이 9개 구역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6개 단지는 단독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로 나타났다. 통합 재건축을 원하는 9개 구역 중에서도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 방식을 원하는 구역이 5개, 대규모 블록 통합 재정비 방식을 원하는 구역이 3개, 연립주택 통합 정비 방식을 원하는 구역이 1개 구역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더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고양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 지원단지 공모 신청 15개 구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대규모 블록 통합 정비라고 해가지고 강촌 1, 2단지, 백마 1, 2단지, 또 문촌 1, 2단지, 후곡 7, 8단지, 백송 1, 2단지가 되겠고요. 또 역세권 복합 고밀을 원하는 곳은 후곡 3, 4, 10, 15단지 4개 단지가 되겠고요. 성저마을에 3, 4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수마을에 3, 2, 4, 5단지 4개 단지가 되겠고, 강촌에도 3, 5, 7, 8단지가 되겠고, 흰돌마을도 3, 5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 통합정비는 성저마을 13, 14, 15단지가 되겠고요. 단독 재건축을 원하는 곳은 강선마을 6단지, 방가시 8단지, 백숙마을 5단지, 문촌마을 17단지, 문촌마을 10단지, 강선마을 15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단지가 선정이 빠르게 될 것인지 아마 감이 잡히실 겁니다. 다만 찬성률이 얼마만큼 높은가에 따라서 아마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각 구역마다 원하는 재건축 방식이 혼재한 가운데 고양시는 사전 컨설팅 대상 구역을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고양시 신도시 정비과는 평가위원회가 각 구역에 대한 상대적 평가한 후 2, 3개 구역을 최종 선정해 오는 7월 24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2, 3개의 이 구역을 어느 곳이 될지, 이러한 것들은 아마도 사전 컨설팅 비용을 사전에 받아서 진행을 하고 아마 1기 신도시 재건축법이 나오는 대로 바로 착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평가 작업이 오래 걸리면 발표 일정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정된 2, 3개 구역에 대한 사전 컨설팅 총 지원 예산은 10억이 된다고 합니다. 사전 컨설팅 구역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항목에서 가장 가중치로 적용되는 것은 재건축에 대한 집주인들 동의율이죠. 이 50%인데 현재 60%까지 받은 곳도 여러 곳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 접수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이 구역별 동의율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신도시 정비과는 공모 접수 이후 재건축에 동의한 주민이 실제로 해당 집주인인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이 집중하고 있다. 신도시 정비과는 응모한 구역의 대부분 동의율이 30%에서 60% 사이에 있다. 하지만 동의율 60%를
넘는 곳도 적지 않다고 기tum을 했다. 제가 알기로도 60% 이상 동의를 받은 곳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건축 방식이다. 구역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는 도로, 공원, 학교, 상수도 등 기반시설 새롭게 확충하는 등 공공기여를 많이 하는 통합재건축 추진단지에 적용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같은 혜택을 준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정부는 통합재건축과 공공기여를 유도하는 데 비해 이번 사전 컨설팅 대상단 평가에서는 여기에 대한 별다른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 신도시 정비과는 단독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에도 상당수에서 사전 컨설팅 대상 단지에 배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도 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도시정비업체 관계자는 역세권 고밀개발 방식은 높은 용적률을 적용해 사업성을 높이는데 대신 공공기여에 소홀할 수 있다. 통합 재건축에 대한 가산점이나 공공기여에 대한 점수 가중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은 정부가 생각하는 재건축 방향과 다소 다르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같은 동률이라 하더라도 전체 세대수가 더 많은 곳, 즉 통합 재건축 구역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 재건축을 해야만이 유리하다는 얘기겠죠. 신도시 정비과는 3,000세대에서 동률을 50% 확보하는 곳과 전 세대에서 동률을 50% 확보하는 곳에 동일한 점수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차등적 점수를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역별 대표성을 가진 부분과 인터뷰 등을 통해 단지 내부 환경이나 주변 여건에 대한 현장 평가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는 재건축 사전 컨설팅 대상 구역을 두 곳에서 세 곳 선정하면 각 구역별로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게 된다. 해당 컨설팅 용역은 재건축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 주민들이 사업 초기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분석, 추정, 분담금도 산정을 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 컨설팅을 받는 단지가 아마 우선적으로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기 신도시 일산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시에서 사전 컨설팅 비용을 들여가면서 지금 단지별로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도표에 보셨지만 어느 것이 최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지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대단지로 진행을 하는 단지의 이 창선율이 얼마만큼 되는가에 따라서 아마 상황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기 신도시 일산 재건축 컨설팅 사전 신청 받은 아파트들의 내역을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 발표가 있다고 하니 한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